독점, 과점 이러한 용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스러운 단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달콤한 단어입니다. 시장 전체를 독점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조선업, 반도체 정도가 이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뒤를 바짝 쫓는 중국을 떨쳐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은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전후방 산업 동시성장 효과, 그리고 높은 외화가득률 등 장점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선망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하죠.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세계 조선업의 중심은 전통적인 해상강국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조선업이 1970년대 전후로 일본으로 무게추가 옮겨갔죠. 한때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건조했던 화양연화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일본을 누르고 조선업 왕국을 구축했던 한국은 2010년대 중반 중국에 잠시 1위를 내줬었는데 올해 한국 조선업체들이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1분기에 동시에 흑자전환으로 돌아섰으니까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동시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세계 1위 조선업체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6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세계 2위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 역시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77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297.4% 증가했습니다. 세계 3위 조선업체 하나오션 또한 올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하나오션의 경우 올 초에만 벌써 LNG 운반선 1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초대형 LPG 운반선 1척 등 17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로써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44.7%, 수주액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세계 1위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 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업의 신화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 LNG선 29척, 암모니아선 20척 중 LNG선 29척, 암모니아선 20척을 수주했습니다. 즉 1분기에 발주된 친환경 선박 100%를 우리 조선업체들이 수주했으니 전 세계가 한국이 만든 친환경 선박만 찾고 있다는 말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크게 고전했었습니다. 2002년 5월 중국은 2015년까지 세계 1위 선박대국이 되겠다는 선박골기를 내세웠는데 불과 8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죠. 2010년 기준 선박 건조량, 수주량, 수주 잔량 등 3대 지표에서 한국을 누르고 1위가 됐으니까요. 90년대 중반 일본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오른 한국이 꽤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중국 때문에 고작 10여 년밖에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인 친환경 선박 덕분에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요. 중국에 다시 1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부와 조선업계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년간 2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얼마 전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열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연말 출범한 기술 얼라이언스는 산업부와 조선 3사 최고 기술 책임자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미래 조선기술 개발 논의기구로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40은 반년간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먼저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을 목표로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자동화 기반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3대 분야에서 확보해야 할 100대 핵심 기술을 선별하고 향후 우리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죠.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중대형 전기 추진선, 선박용 탄소 포집 장치, 자율운항 플랫폼, 액화천연가스, 액화수소 화물창 국산화, 초경량, 고능률 협동 로봇, 무인 자율 제조 공정기술, 야드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입니다. LNG선 이후 먹거리가 될 암모니아, 액화수소,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 제조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사실 현재 우리 조선업계는 3-4년치 일감을 확보해 슈퍼사이클 본궤도에 올랐음에도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위 회의에서 우리 조선 3사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 용접 협동 로봇, 가상현실 활용한 근로자 용접 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챗봇, 조선사 협력사와 생산협업 플랫폼 개발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로 이를 메워보려는 겁니다. 조선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오래 숙련된 현장 인력이 중요하지만 한때 20만 명 수준이었던 조선업 인력이 2023년 기준 9.3만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의 1위를 빼앗기고 조선업계 장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이 인건비가 높은 반도체 공장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계 생산인력 안정화를 위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존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시켰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현장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가장 크고 외국인은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저숙련 노동자를 어르고 달래 경력을 쌓아 고숙련 노동자로 만들어야 하지만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들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로봇 등 첨단 장비 투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하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찌어찌 막는다 손 치더라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업계로 진출하려는 고급 인력이 줄고 있는 것도 큰 문제죠. 한때 조선공학과는 졸업 후 고연봉이 보장됐기 때문에 1960년대 인기 순위 6위에 들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014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경쟁률 5.38대 1은 2016년 3대 1로 떨어졌고 2024학년도 경쟁률은 4대 1입니다. 공과대학 평균 경쟁률보다 낮은 수준이죠. 부산대 역시 같은 추세입니다. 2014년 3.81대 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1년 2.76대 1로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2024년 3.54대 1로 소폭 상승했을 뿐입니다. 조선업계는 국제적인 탈탄소 압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기를 맞아 이에 대한 연구, 설계 등을 담당할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조선업계를 주름잡았던 일본이 무너진 것도 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실패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크게 보면 해운업은 자동차 산업과 흡사합니다. 신차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고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를 폐기하는 시장이 있듯 조선업에도 이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하니까요. 신조선, 중고선, 해체선 시장입니다. 해체선은 노후화되어 항해가 불가능한 선박을 구매해 이를 해체해 고철로 팔아 수익을 얻습니다. 선박에는 워낙에 많은 자재, 특히 철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철값만 하더라도 상당하죠. 정재영 공법으로 유명한 서산간척지 물막이 공사에서 침몰시켰던 선박도 현대가 30억 원에 사들인 23만 톤급 폐선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조선시장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신조선, 즉 새롭게 배를 건조하는 시장인데 1970년대 일본이 신조선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이 일본에서 건조됐을 정도로 화형연화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제1, 2차 석유 파동이 터지며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요. 5.1 파동을 겪은 이상 앞으로는 전세계 어떤 선주도 새로운 선박을 발주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는 설비 감축과 설계인력 감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소위 조선 합리화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조선사들에게 도크의 절반을 줄이고 핵심 설계 인력들을 내보내라고 압박한 겁니다. 그리고는 표준 선형을 개발시킵니다. 즉 선박의 표준을 정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선박을 만들자는 겁니다. 발주사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형화된 선박을 만들면 발주사가 그걸 살 것이라 예상한 건데요.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도 큰 관계는 없지만 선박은 다릅니다.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석유를 운반할 것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석탄을 운반할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농산물을 또 어느 나라에서는 영하 163도 이하에서 운반해야 하는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할 겁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그 모양이 동일할 수도 동일해서도 안 됩니다. 농산물 운송 선박에 석유를 운송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일본의 구조조정 직후 전 세계에서 발주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에 발주하려던 선주들은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은커녕 이미 건조한 선박만 들이미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해외 발주사들이 일본 대안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죠. 일본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해 1위부터 5위까지 조선사들을 중구난방으로 인수합병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일본이 다시 예전의 왕자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선업이 더 이상 성장산업이 아니니까요. 일감이 없는 조선업계로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은 줄고 가장 확실한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교들이 앞장서 조선학과를 폐지시키면서 고급 인력으로 키울 젊은이들이 유입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일본 조선업을 이끄는 머리가 희끗하신 나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은퇴하면 이제 일본에는 조선업이라는 명맥이 아예 끊겨버릴 것인 자명한 사실이고 혁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2020년대 들어서며 선박 분야에서 강화된 친환경 규제는 한국에게 상당한 기회가 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규제도 엄격해지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탄소 배출이 적은 LNG 운반선 및 LNG 추진선 발주가 급증했죠. 다행히 한국 조선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어도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2018년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나는 사고가 터지면서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가 그리고 실패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상당합니다. 아직은 전세계 1, 2, 3위 조선사가 전부 한국에 있고 아마 몇 년간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조선업계로 불러올 수 있을지 묘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